안녕하세요. 저는 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셨죠. 톰, 도대체 북한에 왜 갔어요? 거기 진짜로 갈 수 있나요? 네, 저는 갔습니다. 몇 년 전 비영리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평양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평생 가장 기이하고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제가 발을 디딘 곳은 평양 순안 국제공항. 공항은 텅 비어 있었고 숨막힐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공항은 수많은 인파, 북적이는 상점, 정신없는 소리로 가득하죠. 하지만 여기는 마치 거대한 박물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생기가 없었습니다. 안내원들은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 속에는 일종의 강요된 경직성이 느껴졌습니다. 짐 검사는 예상대로 철저했습니다. 제 휴대전화와 카메라 메모리는 이미 예상하고 깨끗하게 비워갔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모든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습니다. 제가 가져간 책 한 권까지도 꼼꼼히 확인하더군요. 그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텅 빈 도로, 웅장하지만 왠지 모르게 빛바랜 듯한 건물들. 제 첫 번째 충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통의 부재. 마치 세상의 모든 자동차들이 멸종한 것처럼 평양의 넓은 도로 위에는 저희 차량과 몇 대 안 되는 군용 트럭,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버스만 있었습니다. 1100만 명이 사는 서울이나 뉴욕의 오후 5시를 상상해 보세요. 사람과 차로 뒤엉킨 아수라장이죠. 하지만 평양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정해진 길로, 정해진 보폭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궁금증, 경계심, 그리고 묘한 무관심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살던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요. 저는 평양의 상징적인 장소들을 방문했습니다. 지하철역, 만수대 예술 공연장, 그리고 주체 사상탑.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웅장하고 그들의 사상과 역사를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이나 도쿄의 지하철처럼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옆 사람과 잡담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똑같은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지된 사진 속 인물들 같았죠. 한두 명이 아니라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공공장소에서의 표준 행동이라는 것이 내재화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장면은 여성 교통안전원들이었습니다. 일사불란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교통을 통제하는 모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작 역시 마치 로봇처럼 정해진 각도와 리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는가? 저희는 보통강 백화점과 같은 몇몇 상점에도 안내되었습니다. 진열대에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담배, 술, 몇몇 식료품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손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조차 직원들만 서성거릴 뿐 물건을 사려는 일반 주민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물건을 사나요? 그는 물론이죠.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공원에서 단체로 춤을 추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활기차 보였지만 그들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요. 제가 카메라를 들자 안내원은 제지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제히 멈칫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의 일상은 연출되고 있다. 미국에서 우리는 때로는 무질서할 정도로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분노하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평양 사람들은 감정 표현조차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침묵과 절제된 행동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생존 방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 체제가 주민들을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가장 충격받았던 경험 중 하나는 바로 미국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저희는 미군 만행 박물관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큐레이터는 끔찍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과장된 묘사로 미군을 늑대, 식인종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국의 모든 것을 악마화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세뇌된 체제 선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미국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듣고 있는 것처럼 악한가요? 그의 대답은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무는 자본주의의 독소에 물들어 악한 짓을 일삼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교육 덕분에 그들의 사악함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극도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듯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외부 세계가 너무나 왜곡된 이미지로 전달되어 있어서 진짜 현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아이들은 저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목소리였지만 그 가사는 모두 수령님과 당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면서 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단 한 번도 다른 종류의 정보나 다른 삶의 가능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제가 깨달은 것은 북한 체제는 단순히 물리적인 국경으로 외부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정보의 국경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정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제가 누리는 자유, 제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정보가 그들에게는 금기이자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한 명의 미국인으로서 저를 향한 그들의 뿌리 깊은 증오심과 두려움은 그들의 지도부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정보, 통제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평양의 외국인 전용 호텔에 묵었습니다. 호텔은 북한의 다른 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나름의 사치품들도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이 공간은 북한 주민들의 삶과는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했고 서비스는 훌륭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능력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북한에서 가장 엘리트 계층에 속할 겁니다. 이들이 받는 교육과 경험은 일반 주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오직 하나, 체제를 위한 외화벌이었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를 위해 고급 식당에 앉아 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거리는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저의 호텔 방과 식당은 밝은 조명과 풍족한 음식으로 가득했지만 몇 미터 밖의 세상은 전기가 부족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극심한 빛의 대조는 북한 사회의 계층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인 일정 외에도 안내원의 감시 아래 비교적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몇몇 주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과는 옷차림이 달랐습니다. 사복을 입고 낡았지만 일종의 휴대용 기기를 가지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아마도 당 간부나 특권층 가족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들의 뒤를 이어 낡은 트럭에 가득 실린 채 힘겹게 걸어가는 일반 주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피로와 고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존재했지만 그들의 삶의 질과 기회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북한은 겉으로는 사회주의 지상 낙원을 외치지만 제가 목격한 것은 가장 극심하고 잔인한 신분 계층 사회였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오직 희생과 충성만이 요구되는 사회였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자유였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이 저에게 가장 큰 충격과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모순은 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양을 벗어나 압록강 근처의 국경 지역도 잠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의 중국 도시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쪽은 어둠과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가장 큰 충격은 바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만난 안내원들과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똑똑하고 헌신적이고 심지어 유머 감각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미국이나 한국, 유럽에서 태어났다면 훌륭한 전문가나 리더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체제의 볼모였습니다. 그들의 지성과 재능은 오직 하나의 목적, 즉 체제를 유지하고 선전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의 현실을 알면서도 그 현실을 부정하도록 교육받았고 그 부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보는 그들의 삶은 자유의 부재라는 가장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저희 미국인들은 자유, 민주주의, 개인의 권리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저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북한 체제는 단순히 가난하거나 고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자유를 체계적으로 말살하는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평양 상공을 떠나던 순간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감옥을 벗어났지만 제가 만났던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제쯤 진정한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북한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인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인도주의적 재앙이자 인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제가 가본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곳이 아니라 강제로 시간을 되돌린 곳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강 건너편 북녘 땅에서 자유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곳의 실상을 알리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정보의 장벽은 조금씩 무너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보는 자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린 내용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북한에서 만났던 간부들과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더 자세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